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출판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한강 작가의 인기가 전 네. 세계에서 식을 줄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유럽에서는 책을 구하지 못해서 품절까지 난다는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우리나라도 못 구하는데 외국은 당연히 그렇죠. 못 구하겠죠. 일단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뭐 점상한가로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고, 뭐 잡고 싶으신 분들 뭐 잡으셨으면 대박인데 잡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소설가 한강이 뭐 아시아 여성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좀 수상을 했고, 뭐 관련해서 출판주가 2거래일 연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출판주가 이제 급등을 한 거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뭄 속에 좀 단비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좀 침체되었던 출판 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이 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재즈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노벨상 효과로 인해서 책을 좀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출판사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예스24의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다 등 모두 한강에 대한 그런 저서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벨상 수상 이후부터 지금 한강 소설책이 각 서점에서 10만 부 이상 판매가 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 현상을 좀 겪고 있는 만큼 출판 관련주들 굉장히 좀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연달아서 뭐 재즈 관련주 그리고 테마가 조금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도 먹을 자리들은 많으나 일단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출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님이 소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전문가님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주초까지 지켜보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추가적인 진입 저희가 어떻게 방향 취하면 좋을까요? 내일까지 갔다가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말미쯤, 목요일, 금요일쯤에 한번 좀 눌림목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빠르면은 오늘 좀 꼬리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차트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눌림목 자리가 좀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뭐 수상을 했으니까 올라가겠지, 단순하게 좀 뛰어드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점상한가로 가고 있잖아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점상한가로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지금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눌림 자리를 한번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출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문가님, 요즘 방산 얘기하면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 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은데 방산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방산 관련해서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뭐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사실 그래요. 시장이 뭔가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하루 이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있는데 일단 이게 좀 시장이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없다 보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란과 그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좀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군사적 대응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이스라엘 국방부는 레바논 내 무장 세력 공격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동 전략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방산주가 좀 상승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국의 이제 방위 예산 증가 그리고 군사 장비 수요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다만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들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와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사그라들 수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건 주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평일에 좀 잠잠하다가 주말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평일에 좀 집중하시고 주말에 좀 쉬어가시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방산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네. 어제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이 국경 부근에서 사격 대기 태세를 갖췄다. 이런 이슈가 좀 어제 늦게 나왔는데 요즘 북한이 뭐 무인기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도 네. 하고 이런 이슈들도 방산 섹터를 움직이는데 좀 한몫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오늘 뭐 빅텍이나 스펙과 한일단조 이런 거는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산조 하면 봤던 종목들이에요. 북한에서 뭔가 이슈가 좀 있으면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빅텍이나 스펙코, 한일단조 굉장히 좀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눌림목에서 지금 삼각형 수렴형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다 똑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 종목들 좀 보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접근해 보시는 그런 관점도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원초적으로 우리가 봤던 방산주 관련해서는 빅텍, 스피커, 한일단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살펴봤고요. 다음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네. 오늘 상승세 나오는데요. 반도체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은데 이 블랙 수요도 좀 높다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직 시장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너무 헷갈리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블랙일 수요가 완판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이슈일까요? 나쁜 이슈인가요?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은 그만큼 물량이 없다. 네, 최소한의 물량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완판이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따지고 있는 게 AI잖아요. 근데 공급이 이걸 충족해주지 못한다라는 반증과 같다라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분들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직전에 이제 모건스탠리 관련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었잖아요. 뭐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건 뭐 저도 이제 많이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좀 일맥살통하는 부분인데,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AI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증권사에서 좀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서버 투자 그리고 HBM 성장 속도 둔화를 좀 고려하더라도 25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시면 돼요. 25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 우려가 불식되었다. 이 말인즉슨 올해 하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는 자리에서 난 사겠다라고 하신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메모리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단기 둔화 후에 재반등 그리고 메모리 업계에 좀 높아진 이익 체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좀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메모리 시장이 정체 국면에 좀 진입한 건 사실이지만 HBM의 가격 상승세는 좀 지속되면서 수혜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있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YC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53% HBM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하이닉스가 트렌드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흐름과 코스피의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고,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조금은 포트를 유동적으로 변경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전에 삼성전자 짧게 네.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삼성전자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 네. 침묵을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혹시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침묵을 할까요? 안 됩니다. CEO가 침묵을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전문가님은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이거를 버텨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이거 1, 2년 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향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1등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점유율을 한번 굳혀버리면 계속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점유율을 뺏어오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HBM 관련해서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다시 따라잡는다면 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이 격차를 줄이는가에 달려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고, 만약에 이 점유율의 문제를 강하게 빠르게 따라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새로운 게 뭐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CXL입니다. 근데 CXL의 상용화가 못해도 이제 27년도, 8년도는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CXL이 얼마나 하이닉스를 빠르게 넘겨줄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